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5일 시장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국내 증시가 요즘에 급등은 아닌데 아주 천천히 올라서 3,200을 또 돌파해서 잘 지지받고 있고요.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계속 활발하게. 지수는 그냥 갇혀 있고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시는 일단 그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따가 또 시장 마무리되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미국의 고용이 좀 안 좋거든요. 이제 이게 뭐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해서 미국 마감 시황, 그 다음에 루닛이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LNF 아시죠? 요거 많이들 물어보셨지만 신주인수권부 부사채,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과 주식이 결합된 건데, 요거 먼저 주주 배정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끝나고 일반 공모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반 공모에서 현재 청약 경쟁률이 40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5만 원 정도에 주니까 5만 원 정도 하나요? 근데 지금 주가 6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 20% 수익 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400%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아까 서울경제신문에도 나왔는데 엘라비의 리토 아시죠? 휴메딕스, LNC 바이오랑 이거 한번 예전에 카드뉴스로도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막 주가가 한번 갑자기 올랐죠. LG전자는 참 이런 뉴스가 나와도 주식이 안 갑니다. 아무튼 중동에도 그 냉각 솔루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펜트론이 드디어 하이닉스 공급한 것 같아요. 기사 나온 건 아니고 전자 공시가 떴습니다. 하이닉스에 100억 공급한다고 공시가 떴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HBM 검사 장비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에 공급한다 하기 전에 테스트가 끝나서 통과됐다는 뉴스는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식적으로 공급 이제 공시가 떴고, 구글이 AI 칩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도전장 내민다는 거, 그 내용 카드 뉴스로 만든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중국 반도체 우려는 거두되 눈길은 거두지 말자. 최근 대형주 시가총액 순위 변동에 대한, 요새 이수페타시스랑 삼성전기 순위가 확 올라갔어요. LG전자가 좀 떨어지고, 그 내용하고 엔터, 캐츠아이라는 신인 그룹이 요즘에 잘하고 있고, 한국 태양광 밸류체인 이제 탈중국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주항공청 예산 이제 편성이 좀 있었고, 미국 점유율 12% 돌파. 이거 자동차 얘기입니다. 테슬라 마스터 플랜, 아니 어제 사실 이제 테슬라가 아직 왜 마스터 플랜 같은 거 발표하면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실제 발표는 했는데 이게 옛날처럼 막 이렇게 거창하긴 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간략하게 좀 해가지고 그건 좀 아쉬워요, 사실. 어쨌든 이제 마스터 플랜 4 발표된 내용, 그리고 오늘 HMM 주가가 올랐는데 포스코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수하게 되면 포스코 그룹에는 이건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봐야 되겠고, 금, 비트코인, 그리고 요거는 어제 했죠. 맞아요. 어제 했고, 요걸 써드려야죠. 크레도라는, 어제 이제 보고서에서 제가 크레도라는 기업을, 이제 거기 보고서에는 외국 기업 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선, 그 케이블 관련된 보고서에 나왔던 해외 기업 중에 이것도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국조선해양 T3, 솔레임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안 좋았고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 파월 말이 맞았고요. 근데 증시 올랐어요. 반도체 급등, 금리가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유가 또 떨어졌고요. ADP 민간 고용 지표 안 좋았고, 주택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브로드컴이 1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이게 누구냐면 오픈 AI입니다. 챗GPT.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급등하는 걸로 알려졌고,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97%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고용 지표 좀 안 좋게 나왔고, 수요일 발표된 졸트 구인 이직 지수, 거기서 구인 이제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좀 안 좋았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 그래서 8월 민간 고용이 54,000개 증가했는데, 이게 예상이 75,000개니까 지금 고용이 뭐 예상보다 안 좋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했어요. 8,000건. 이건 해고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용은 안 좋은데 또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거는 고용이 결정하거든요. 고용 지표 안 좋으니까 금리는 인하하는데 막상 미국을 지탱하는 서비스업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침체는 아닌데 금리는 낮춘다. 이래서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100%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소매업체와 주택주들이 이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아마존 이런 기업들 좋았고, 아마존은 위성 인터넷 그 카이퍼 프로젝트 아시죠? 여기가 드디어 고객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모두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가정용품 업체 윌리엄스 소노마, 건설업체 빌더스 퍼스트 소스가 급등했고, 이제 트럼프가 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 내렸지만 이 대통령 관세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유효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한테 불법이라고 판결이 내리면 사실 관세는 무효잖아요. 그래도 돌아갈 방법이 있대요. 무역법 232조. 또 232조는 아마 그걸로 알고 있어요. 품목관세. 야, 이거 국가 안보야. 철강이나 뭐 예를 들면 조선에 대해서, 아니면 자동차. 이거 자동차가 안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국가 안보에 영향 줘. 그러면 관세 때려버리는 거죠. 그게 무역법 232조고, 301조는 아마 세이프가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이 피해를 봤다거나 뭐 아니면 너무 많이 이게 수입이 돼가지고 어떤 품목이 이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 그럼 이제 그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에 걸면 귀 걸이고 코에 걸면 코 걸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관세 정책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위축은 되겠죠. 위축은 되겠지만 트럼프가 빠져나갈 구멍은 좀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 후임을 이제 선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 이사 선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청문회가 연준 이사가 지금 한 자리가 공석이죠. 그래서 그거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거기 후보자가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데, 이제 민주당 위원이 물어봤어요. 연준 지금 이제 개입하지 않냐? 당신 독립 지킬 거냐? 연준은 항상 독립적이었다 말은 했지만 안 믿죠. 근데 어쨌든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아마존 우주 사업이 드디어 고객 확보했습니다. 지금 스타링크, 카이퍼 프로젝트가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하고 있는 카이퍼 프로젝트가 미국의 항공상 제트블루의 위성 인터넷 기내 와이파이 있죠. 이걸 제공하기로 했고, 이를 도입해 2027년부터 제트블루 항공기 내 무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초 카이퍼 프로젝트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에어버스가 제조하는 항공기에 기본 탑재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번에 이제 제트블루는 항공사인데 미국에, 여기에 유나이티드 항공에는 이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미 공급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는 스타링크, 제트블루는 아마존. 이렇게 이제 양분돼서 시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0개 정도의 위성 올렸고 앞으로 3236개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스타링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스타링크 벌써 8000개. 근데 이걸 본 순간 여러분들이 딱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누가 수혜 줍니까? 인텔리언 테크죠. 인텔리언 테크는 카이퍼 프로젝트의 그 위성 인터넷을, 아니 위성 안테나죠. 안테나를 이미 공급했죠. 그래서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잘 나간다면 이제 인텔리언 테크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뭐 너무 좋아요. 매출 전분기 대비해서도 성장, 전년 동기는 30%대, 반도체 솔루션, 인프라 소프트웨어 다 매출이 성장했고, AI 매출액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보다 4억 달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좋고, 이익률도 더 높고, 3분기 매출 사상 최고치, 가속기 수요 폭발, 경영진 멘트, 주요 고객사들 여전히 AI 지출 늘린다. 맞춤형 AI 가속기 수요 증가 중이다. 네트워크 수요, 네트워크 칩도 만들어요. 통신용 칩.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계속 성장하면서 네트워크 점점 더 중요하다. 네트워크하고 컴퓨터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에 걸려서 갑자기 주가 올라갔던 게, 원래는 처음에 발표하고 빠졌는데 요것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규 고객이 100억 달러 주문을 줬습니다. 이게 오픈 AI. 그래서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증시가 좋은데도 답답해요.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구글이 TPU 칩이 자체 AI 칩인데 이거를 외부 기업에 공급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겠죠, 엔비디아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진한데 주가 숨고르기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언제쯤 모멘텀이 있냐면 10월 28일 날 GTC 연설이 있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좀 뭔가 젠슨항이 연설할 때가 좀 주목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 근데 아마존은 엔트로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 클로드라는 건데, 요 엔트로픽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대 50억 달러 지출할 거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었어요. 아마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고, 테슬라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급등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가 이제 기어가는 거죠. 이게 저장 장치인데 얘가 제대로 데이터를 저장 안 해주면 AI 가속기가 제대로 연산을 못해요. 빠른 속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의 하드디스크,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 용량이 엄청 크죠. 하드디스크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또 최우수 추천주로 분류했고, 마이크론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HBM도 많이 필요하죠. HBM 수요도 꾸준하기 때문에 급등했고, 세일즈포스는 좀 안 좋았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어요. 실적이. 그래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통신용 케이블 만들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케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갭, 이제 의류회사죠. 올드네이비 매장에서 화장품 판매 갑자기 하겠대요. 이건 우리나라 화장품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갭이라는 또 매출처가 생길 수도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제품, 매니큐어, 약간 가격이 저렴한 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갭의 화장품 사업 진출은 우리나라 화장품 ODM이나 이런 쪽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봤고, 그리고 그걸 봐야죠. 이슈 한번 볼게요. 루닛이 유방암을 예측하는 사진만 올리면 놀라운 기술이 나와. 그러니까 자회사가 볼파라헬스라는 호주 회사를 인수한 거 아시죠? 예전에. 근데 이 볼파라헬스가 미국에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프로그노시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AI 기업을. 그러니까 루닛은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M&A 되게 잘해요, 제가. 실적이 좀 아쉽고. 근데 엑스레이 촬영 그 영상만으로 유방암을 발생할지 안 할지를 5년 내에 예측한다고 합니다. 예측 기술이에요. 그래서 루닛의, 뉴질랜드군요. 죄송합니다. 전 호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뉴질랜드 자회사로 미국 유방암 검증 의료기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보이는 게 볼파라헬스고, 그래서 미국 내 가장 높은 점유율, AI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이 회사를 프로그노시어를 인수했는데, 세계적인 암 예방 연구 권위자인 워싱턴대 의대 그레이엄 콜디츠 교수와 휴 조이 지안 교수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만으로 이제 위험을 예측하고, 기존 제품은 가족력도 보고 생활습관 보고 설문조사하고 혈액 이런 거 검사해서 하는데, 이번에 인수한 솔루션은 그런 검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촬영만 하는 거예요. 그걸 클라우드에 올리면 이 사람 유방암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안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FDA에 이제 인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볼파라헬스는 잘하고 있고요. 매출도 꾸준히 지금 나고, 이번에 흑자 전환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회사는 당초 원래 내년에 흑자전을 목표로 했는데 1년 앞당겼다. 이거 루닛 전체가 아니라 이 볼파라헬스 자회사 여기가 일단, 그래서 의료 AI 쪽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루닛도 잘하고 있는데 숫자가 좀 안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아직까지. LNF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채권도 있고 내가 돈을 내고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두 가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형이고 일반 공모, 여기 LNF 주주가 아닌 분들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청약 경쟁률이 400% 돌파했습니다. 행사가 52,000원이고 지금 주가 62,000원 정도 하니까 20% 정도 높으니까 흥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엘라비의 리토는 아시죠? 이게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옛날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시장 읽기였나? 리투였네요. 여기 있네요. 휴메딕스가 내놓은 스킨, 여기 7월 23일 날 올렸군요. 벌써 한 달 정도 더 지났네요. 요겁니다, 이게. 요게 휴메딕스의 스킨 부스터.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도 이제 몇몇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 꽤 이슈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 HAMDM.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징이 뭐냐면, 보통 리주라는 이런 콜라겐이나 이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얘는 아예
그냥 그걸 집어 넣어줘요, 피부에다. 그게 좀 덜 아파요. 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예, 효과도 이렇게 좋고, 피부 광채, 탄력, 피부 속 보습. 다른 사람의 피부를 갖다 쓰니까 이게 좀 찝찝할 수는 있어요. 그거 신경 안 쓰신 분들한테는 좋고, 근데 이게 리쥬란의 최대 단점,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게 단점이죠. 예, 리투어는 이게 효과도 빠른 데다가 덜 아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장점이 좀 있는 거죠. 단점은 좀 비싸고 생체 이식 재료로 허가받아서 연예인을 이용한 마케팅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예, 이 남의 피부를 또 쓴다는 약간 찝찝함도 있지만, 예, 그래도 당시에 이제 그런 좀 의사들의 후기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나온 건 뭐냐면요, 실제로 또 한 의사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SNS에 리투어 품절이라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됐다. 인체 조직이라 다른 스킨 부스터는 광고 못하는 여기 써있죠. 근데 벌써 품절, 그러니까 광고를 못해요. 이거 광고 중요하거든요. 화장품도 광고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합니까? 입소문만 나는 거예요. 근데도 품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니니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 리투어 주문했더니 품절이라 늦게 온다. 뭐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LNC 바이오랑 휴메딕스가 올라갔다. 아마 오늘 왜 올라갔나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미국 기업 중동 뚫었다. 그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 있죠. 요거 공급한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사우디 네옴시티에. 그래서 이미 LG전자 사장이나 경영진이 사우디 방문했고, 네옴시티 내 그 옥사곤에 들어서 이제 초대형 냉각 솔루션 공급하는,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데 피지컬 AI 구해놨는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냉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LG전자가 공급한다 라는 MOU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건설 규모가 1.5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일반적으로 빅테크가 구축하는 게 800메가 정도 되니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거 수주했거든요. 칠러, 이제 냉각,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너무 뜨거워서 온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LG가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수주를 따냈고, 이번에 중동에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보통 공조 시스템 공기로 하죠. 예. 근데 이런 이제 냉각 솔루션을 활용해서 열을 식혀주는, 예, 이 사업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다만 이게 뭐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예, 데이터 센터랑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펜트론이 드디어 하이닉스 공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펜트론이 지금 HBM 검사 장비 공급을 한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왜냐면 그 여기 아까 공시가 떴어요. 실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펜트론, 예, 공시가 100억짜리. 예. 이거 보면 하이닉스에 얼마 전에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시가 떴죠. 실제 장비 수주가. 그러면 통과된 건 맞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 올라갔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AI 전쟁, 요거는 구글이 AI 칩 영토를 확장한다. 예, 요 내용인데 요것도 저희가 카드 뉴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장 읽기에 어디 갔나, 이슈, 여기 해외 이슈에 있겠군요. 구글의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도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엔비디아 GPU를 대량 구매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데이터 센터 이제 탑재라고 고객사에 임대온 구글이 이제는 자사칩인 TPU를, 이 TPU는 구글이 만든 AI 전용 칩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영국 기업인 플루이드 스택과 계약 맺고 뉴욕에 신설된 데이터 센터에 TPU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외부 데이터 센터에 TPU를 배치한 첫사례.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네 클라우드를 위해서만 이걸 쓴 건데 이제 드디어 외부에 판매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TPU는 옛날에 이세돌 구단이 바둑 AI 알파고랑 했던, 그때 적용했던 AI 칩이 바로 TPU예요. 이름이 텐서고요. GPU보다 더 뛰어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AI를 위해서 만든 칩이니까. GPU는 원래 그래픽 카드입니다. 게임용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범용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AI 학습하는데 최적이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거 장악해서 엄청난 점이에요. 근데 사실 TPU는
구글 건데 AI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데 이 쿠다가 없으면 AI 개발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서서 구글은 패스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패스웨이 이용해서 AI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생태계를 따로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함께 이제 TPU 제공함으로써 AI 개발의 전 과정을 구글 생태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구글 주가도 좋은 거죠. 실제로 이 TPU를 중심으로 한 개발자 활동이 96%나 급증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도 이제 TPU 칩이 잠재력이 있다. 구글의 TPU는 메타, 오픈AI, 오라클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길 누리아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이게 분사할 수도 있대요. 구글이 TPU를. 그래서 만약에 TPU 사업을 따로 떼내면 주주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 현재 가치 여기 대입하면 무려 1200조짜리 가치가 있대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독주 중인 훈련용 시장에서 여기에 도전장 내민 구글의 TPU. 근데 여기서 제일 행복한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죠. 왜? 여기 들어가는 HBM, 이 SSD, 예, 그 저장 장치죠. 낸드 플래시. 요건 누가 만들어요? 우리 한국의 메모리가. 그래서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둘 다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HBM4든 ESSD든 다 납품하거든요. 어디든. 그래서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펼쳐질 AI 칩 전쟁의 승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슈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구글의 반격이 좀 시작됐다는 거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중국이 반도체 업체들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 기업들의 실적은 다 괜찮고요. 특히 나우라 테크놀로지가 중국 반도체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있죠. 미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여기 포항에서 정말 다양한 장비 만들어요. 그냥 웬만한 장비를 다 만들어요. 예, 그리고 캠브리코는 어제 설명드렸죠. 캄브리아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반도체. 예, 설계하는 업체죠. 그래서 요새 실적 때문에 많이 좋았고, 틱톡에 이제 바이트댄스 이거 공급한다는 이슈로 많이 올랐던 거죠. 지난 10년간 중국은 14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AI와 휴머노이드 등 최종 응용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춰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국내 소부장 업체들 코멘트 통해서 중국 정부가 CXMT와 YMTC 등 칩 제조사들 대상으로 투자 규모 축소하는 지시가 있었대요. 근데 이는 절대적인 금액 낮추라는 게 아니라 외국산 비중 줄이고 장비를 중국산 장비 써라.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려할 건 아니죠.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저렇게 중국 회사들이 잘 나가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나우라,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사. 여기에 미코 세라믹스와 메카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죠. 미코 세라믹스. 미코 세라믹스는 코미코 자회사죠. 네. 메카로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안 나왔던 내용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우라 공급사는요, 라운테크도 있어요. 라운테크가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 같은 거, 그리고 자동화 장비 같은. 예. 그리고 AMEC는 중국의 또 다른 식각 장비인데 여기는 이제 낸드를 응용한 이제 기술력이 이게 쌓는 거죠. 근데 요거 할 때 식각 장비는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부품이 필요해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TCK고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CK도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장비 수혜를 받는다. 네. 최근 대형주 시총이 좀 변하고 있죠. 원래는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인데 여기에 삼성전기가 올라섰고요. LG전자가 밀렸고 이수페타시스가 뒤를 쫓고 LG이노텍은 완전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AI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이수페타시스는 27배, 예, LG이노텍 8.9배. 삼성전기가 최근 1등을 차지한 건 AI죠. MLCC 매출에서 서버용 MLCC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올라갑니다. 예.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최대 30배만의 MLCC가 탑재도 돼요. 현재 가동률 고려하면 예, 어쨌든 지금 초과 수요 국면 진입된다. 플립칩 BGA 이 기판도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빅테크의 주문형 반도체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MLCC 이런 쪽에서 수요를 받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반도체까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캐치아이 성과로 입증한 이제 멀티홈, 멀티 장르 전략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브의 이제 글로벌 걸그룹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이제 데뷔를 했던 이제 아이돌인데 데뷔 1년 만에 지금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가 2,700만 명 돌파했고 이게 블랙핑크랑 BTS랑 유사한 수준이래요. 이제 엄청난 거죠. 데뷔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북미 투어 8만 명 티켓도 전부 매진. 하이브가 이걸 너무 잘해요. 이렇게 신인 그룹 발굴해서 성과 내는 게 정말 거의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그룹이 기획사죠. 그래서 캐치아이가 이걸 이제 성공해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정말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 20만 명 이하의 20만 명 이상의 투어 실적도 기대할 수 있고 또 북남미 지역에서 네 팀이 또 현지와 데뷔를 또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캐치아이 흥행은 접근 가능 시장을 점유율 10% 수준인 K-팝에서 타 장르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은 이제 탈중국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태양광 밸류체인 이런 내용인데 지난 7월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이 웨이퍼 물량이 크게 감소하기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용 웨이퍼는 이제 거의 대부분 좀 중국으로부터 이제 좀 수입이 됐고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중국산 웨이퍼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산 안 쓰려고 그런 거죠. 이제 미국이 하도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중국산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미국의 관리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V성 같은 비중국 태양광 업체가 웨이퍼 공장을 만들고 있대요. 베트남 중국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OCI 홀딩스의 비중국 폴리실리콘 기왕에 미국에 보낼 거면 중국 걸 아예 안 써야죠. 그러면 폴리실리콘도 OCI 거, 그 다음에 웨이퍼는 저기 V성 같은 비중국 회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한국에서 수출되는 이 태양광 셀도 회복되고 있고 품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소재 사용이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모듈 수입 및 중국산 소재 사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태양광 밸류체인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뭐 전반에 다 지금 중국의 힘을 빼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선 입지가 그러니까 미국이 태양광도 중국을 규제하니까 그 안에서 요새 근데 트럼프가 하도 태양광 폭력을 뭐라고 하니까 이 주가들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미국의 중국 규제는 계속 이어진다. 거기에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태양광 및 그 ESS 수요는 좀 견조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4일 이전 착공해서 2030년 준공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ITC 보조금이죠. 그래서 2026년 7월 4일 이전에만 착공하면 이제 보조금 받아요. 태양광도. 그럼 또 태양광 이거 설치 수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그래서 OCI 홀딩스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자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은 이제 정부 예산이 나왔는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예산 1조 1131억 원 편성이 됐고
이제 우주청 정부 예산은 1조 1131억 원 규모인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이제 15% 증액이 된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우주 수송, 예, 신기술 확보, 우주 로켓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누리호 5차 발사, 이런 예산들이 좀 잡혀 있고, 위성 기반의 통신 항법 관측 혁신, 그러니까 위성 개발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한 1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외도 위성 통신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 초고 해상도 위성 기술 개발, 항법 시스템. 세 번째는 이제 우주 탐사. 네 번째는 뭐 미래 항공 기술, 그러니까 미래 비행기나 드론 같은 경우 이 케이스고, 그 다음에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하자. 그래서 여기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뉴스페이스 펀드 있죠. 펀드 조성해서 투자 지원을 좀 늘리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국내 우주 산업은 당연히 정부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관련 예산 확대는 국내 우주 산업 성장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은 위성 개발입니다. 그리고 달 착륙선, 뉴스페이스 펀드 투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위성 개발하는 업체는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동차는 이제 미국 점유율이 지금 12% 돌파했는데,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 지금 발표되고, 현대기아 합산 기준 12.3%의 점유율이 엄청 올랐어요. 포드 점유율과 이제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그 9월 말에 한마디로 그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제 안 주잖아요. 9월 말까지만 주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이 미리 이제 구매하는 그런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관세 오르기 전에 좀 자동차 사자, 뭐 이런 수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모든 그 자동차 회사에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점유율이 올랐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현대차가 잘한 거죠. 그리고 2026년도는 이제 미국 모멘텀이 이제 유럽으로도 확대될 것 같다. 예. 전기차 판매가 강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 사이클도 시작됐고, 현재 PER 5배 미만의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점유율이 8%밖에 안 되는데, 요걸 좀 늘린다면 모멘텀을 더 받을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아이오닉 3 EV2 요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요게 점유율이에요. 현대차 기아 합산. 예, 지난 10년의 인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자,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이 4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X에다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투자들 모여놓고 좀 거대하게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이게 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좀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X로 그냥 발표를 했어요. 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로봇과 AI 기반 제조 생태계 변화를 얘기했고, 앞으로 로봇이 80%를 차지할 거다, 테슬라에.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거기에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숫자라든가 그런 게 좀 부재하지 않았냐. 그래서 실적 부진도 좀 지속되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입장이 이거죠. 분명히 뭔가 잘할 것 같아요. 뭐 진짜 로봇 시대도 올 것 같고 자율주행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은 성과는 없죠. 거기에 전기차 안 팔리죠. 이제 그리고 그렇다 주가가 싼 것도 아니고 비싸죠. 사실은 주가 비싼 편인데, 예, 이 꿈과 현실이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이래서 그 주가는 오르면 빠지고 내리면 오르고 막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안 났고, 다만 이제 시장은 인내심이 길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여줘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 제조 시스템으로 원가 절감하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한다. 메가팩이나 파월 같은 에너지 비즈니스를 성장시킨다. 소프트웨어로 생태계를 만든다. 다 좋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그런 걸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벌어달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부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추구하는 그 미래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할 걸로 생각해요. 이미 또 옵티머스 로봇 완성도 되게 높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완성도가 높지만 이걸 대량으로 생산해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로봇 시대가 늦게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그거예요. 로봇 이런 거 다 좋은데 전기차로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전기차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테슬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그걸 보여주면 이 미래가 좀 멀어도 상관없어요. 전기차로 돈 벌면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진이 털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도 전기차, 그래서 저가 전기차도 빨리 내놓고 전기차 상품성 강화해서 뭔가 여기서 좀 성과를 내달라. 그게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그리고 운송 쪽은 오늘 그 포스코 그룹이 이게 보도가 떴어요. HMM 인수한다. 근데 이제 인수설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고 있겠죠. 아니에요. 검토는 하는데 미확정. 그럼 이거는 저 뉴스가 맞는 거예요. 검토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예. 왜냐면 아니면 아니라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실 무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검토는 했지만 미확정.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토했는데 미확정이면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그죠? 인수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인수 추진이라는 건 뭐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7조 원 수준이고, 다만 이제 증권가가 바라보는 입장은 아니 왜 HMM 인수하지? 포스코가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현금이 물론 있지만 이거 7조 원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HMM이 현금이 많아요. 그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는 여러 좀 뭐 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2차 전지도 힘들고 포스코 ENC 사고도 있었고, 예, 지금 M&A를 할 지금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지금 이 철강을 운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떤 배가 필요하죠? 벌크선. 근데 HMM은 컨테이너선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랑 관계가 없는 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도 약간 의문스러운 거죠, 이게. 근데 이 돈 가지고 이 7조를 많이 인수할 거면 이걸 주주들한테 돌려줘 버리면 주가가 폭등할 텐데, 그죠? 포스코 주주들이, 그러니까 한번 포스코 주주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라면 반대할 것 같은데요. HMM 인수하는 건 저라면 좀 반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뭐였죠? 예. 여기 HMM은 주가 좀 올랐죠. 2% 가까이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포스코는 급락했죠. 2.99. 그러니까 시장은 좀 포스코의 이 어쨌든 인수를 확정한 건 아니지만 인수 검토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과 비트코인 올해 자산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죠. 오, 요즘에 금이 왜 이렇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성과 좋아요. 금이 올해만 35% 올라서 코스피를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요거 허재한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자료인데,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금 가격이 힘을 발휘한대요. 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의 장기 금리 상승은 재정 문제지만 포퓰림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흔들리죠. 예, 트럼프가 막 개입하죠. 여기저기.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근간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행동 보면 예, 막 이렇게 개입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늘어나면 금 가격에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더군다나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1000톤 매입했는데 이게 역사적 평균보다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젊은 층들이 디지털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오르지만 금은 중앙은행이 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투자자들, 금은 중앙은행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량의 27%를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들이 계속 사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랑 비교하면 미국 국채는 전체 발행량이 23%인데 23%가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게 미국 국채에서 전체 23이에요. 100 중에. 근데 금이 100이면 금의 27%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거죠. 금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무섭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금 ETF 자산 규모는 1,800억 달러. 비트코인이 이길 수도 있어요. 금의 ETF로. 두 자산 다 모두 희소하고, 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비트코인은 좀 변덕스럽지만 향후 수요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다. 그래서 답은 연령대에 따라 다를 거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원래 인플레 해지로 익숙하던 금이 더 시스템에 대한 이제 방어죠. 해지라는 방어하는 거거든요.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금에 대한 부분은 공급은 기본적으로 금과 비트코인 적은데, 이런 구조적인 수요 있죠. 중앙은행이나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들을 사고 그 수요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약간 위협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리고 금 가면 또 요즘엔 비트코인도 같이 가고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은 이게 지금 현재 탈세계화된 이 그 전 세계 정치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분석은 코리아 FT 한번 저번에 VIP 자산운용이 지분 신고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분석을 해드렸고요. 캐니스터라는 이제 그 엔진이 정지하면요 거기서 유해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걸 캐니스터로 해서 잡아서 흡착을 시켜요. 활성탄으로.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엔진으로 보내서 순환시켜 버립니다. 유해가스 이제 방출이 안 되겠죠. 하이브리드향은 단가가 2배나 비싸요. 근데 하이브리드카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게 하이브리드카 잘 팔리죠. 그래서 이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카 이제 밸류체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실적 좋아요. 북미 시장 잘 나가고 인도 유럽은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판가 상승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12개월 선행 PER은 3.8배다.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주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드물죠. 이런 경우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싸고 모멘텀도 하이브리드 모멘텀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주가는 좀 올랐어요. SMCG는 이제 유리기판이 아니죠. 유리용기죠. 요새 유리기판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한참 올해 상반기에 뜨거웠었는데 유리기판은 완전히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상반기 때 유리기판을 얘기했던 게 올라갈 때 그때 특히 SKC 올라갈 때 좀 조심하라고 했던 얘기가 이게 지금 상용화를 연말에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주가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은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유리기판 얘기로 빠졌지만 결국 이런 거죠. 이 유리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성과가 나와야 돼요. 뭐든 간에 뭔가 숫자나 이런 성과들이 명백히 나와야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돼. 그러니까 FST도 똑같아요. FST도 지난 몇 년은 그냥 오르고 내리고 뭐 펠리클 아시죠? EUV 펠리클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성공하니 마니 이러면서 성공한다 그러면 폭등. 다시 이거 아직 좀 시간 걸리는데 다시 폭락. 주가 반토막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새 이제 거의 통과 임박했다. 삼성 채택 임박 이러니까 또 급등하고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건 실체는 있어야 된다. 그게 되면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리용기는 실체는 있죠. 당연히 있고 숫자도 나오니까.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게 그 탑2 고객사가 2분기에 이게 매출이 빠져버렸어요. 리뉴얼하느라고. 근데 이걸 되게 잘 방어한 게 탑2가 빠지는데 메디큐브, 아누와 스킨천사로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단 요건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회사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장치 산업이에요. 유리가.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 나와야 돼요. 매출이 죽어버리면 이제 적자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좀 단점인 거죠. 그래서 고정비를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유리병 후공정 부자재인데 유리병을 직접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 생산하니까 이게 강점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유리병 만들 때 고정비가 인건비, 전력비, 감가상각비인데 변동비 원재료가 1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정비를 좀 줄여야 된다. 근데 고정비 비중이 이제 그래도 좀 줄곤 있대요. 지금 최근에.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7.2% 증가할 걸로 보이고 뭐 고객사가 좀 이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탑2가 이제 다시 복귀한다면 좋은 모멘텀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화장품 유리용기 제조사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필요하고 탑2 고객사 공백에도 매출 성장 지속되고 있고 VIP 자산운용하고 최근에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있었던 거 다 소개는 해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크레도라는 기업은 좀 생소하시죠. 그 케이블 그 어저께 이제 우리 보고서 공부했던 케이블 관련된 아주 긴 보고서 있죠. 유진투자 이유진 연구원이 쓰셨던 이제 거기서 이 스케일 아웃과 관련된 거예요. 스케일 업은 GPU를 72개 써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죠. 성능을 극대화. 그리고 이 극대화된 서버를 여러 개 묶어서 확장시키는 거. 그게 스케일 아웃인데 스케일 아웃 여기 있죠. 여기 묶을 때 서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케이블이에요. 그 케이블 만드는 회사가 크레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에서 쓰이는 이제 케이블을
좀 정리하는 케이블을 정리한 표인데 DAC, AAC, AOC가 있는데 요겁니다. AEC를 만듭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요 AEC를 만드는 회사가 크레도입니다. 요거는 패시브 방식이고 그냥 연결만 하는 거예요. 얘는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좀 더 성능을 올려주는 거죠. 요거는 광신호로 하는 거. 그래서 AEC를 쓴다. 대신에 조금 얘보단 비싸지만 얇고 가볍고 부피가 진짜 적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부피 때문에. 네. 그래서 AEC를 요즘에 이 서버 업체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뭐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이 가장 먼저 이 상용한 업체, 구리 케이블에 이게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 대상으로 가장 먼저 상용화를 했는데 구리 선에다가 뭐 리타이머, 기어박스, FEC 이런 걸 통합한 고성능 전송 케이블이에요. 통신 케이블입니다. 점유율은 AEC 시장 점유율이 크레도가 73.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고 AI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서 점점 아까 저 스케일 아웃이 점점 커지겠죠. 속도도 빨라야 돼요.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 요것만으로 안 돼요. 패시브만으로. 그래서 AEC가 많이 쓰이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케이블이.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 보라색이 유명해요. 여기 보이세요? 요게 크레도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기. 크레도 보이시죠? 요게 일반적인 그 DAC가 검정색이죠. 정말 전선 많죠. 이게 너무 무겁죠. 근데 크레도 선은 보라색 선은 확실히 깔끔하죠. 가벼워 보이고 부피가 적죠. 요거예요. 요걸 만드는 회사. 저걸 많이들 쓰겠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이제 점점 늘어난다.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xAI에 공급 중이고 1년 내로 메타랑 오라클도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를 받고 있고 이게 계속 실적 좋죠. 이번에 또 실적 발표해서 주가 또 급등해 버렸어요. 실적 잘 나와서. AI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 이 통신 케이블 속도도 증가해 줘야 되고 신호도 무결성해야 되고 부피가 가벼우면 좋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올린 거예요. 나도 케이블 이거 쓴다. 크레도 거 보이세요? 여기 보라색. 그죠? 요거 플라이를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AI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한 건데 참 세상 좋아졌죠. 이렇게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아예 이거를 코딩 짜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이 효과인데 이게 아마존이 하는 이 아마존 효과라 그래요. 이렇게 플라이. 예. 초기 추진력 처음에는 많은 힘과 노력이 이걸 돌리려면 필요한데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그리고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관성이 그럼 점점 빨라지는 거죠. 플라이힐이 처음엔 천천히 돌겠죠.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실리면서 우리 이제 내리막길로 가면 팍 빨라지는 점진적 가속인데, 그러니까 초기 성과가 다음 성과의 기반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이 축들이 하나의 축들이 이거를 서로 받쳐주면서 계속해서 가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존이 이제 실제 사례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확보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마련되고, 또 규모의 경제 마련되면은 협상력이 좋아서 저기 물건 구입할 때 싸게 구매해요. 그럼 더 저렴하게 또 고객 또 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뭐 개인 역량 개발할 때도 학습을 했는데 내가 실력이 늘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학습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더니 보여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봤는데 개별 기업을 넘어서 이제 산업이 보이고 정치가 보이고, 그죠? 트럼프의 머릿속도 보여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플라이의 효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크레도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건 좀 경계하시되 공부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HDI 한국조선해양이 원유 운반선 도척 수주한 거 좋죠. 이 중국이 잘하던 배를 우리가 수주하는 건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럼 T3 오랜만에 여기 대표에서 한참 많이 소개해드렸죠. T3도 성과도 괜찮았고, 왜냐하면 뭐 이게 회사도 괜찮고 실적 좋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긍정적이었던 게 여기를 계속 거기가 샀죠. VIP 자산운용하고 여기 홍민균 대표가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자들이 산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최근에 거의 매수가 없었는데 좀 오랜만에, 금액은 얼마 안 커요. 예. 2천만 원 정도지만 어쨌든 들어왔고, 근데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건 솔루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 아시죠? 여기가 예전에 SM 아시죠? SM 공격해가지고
주가 한번 근뜨가는 행동주의 펀드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갑자기 지분을 8%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제가 어제 밤에 봤거든요. 솔루엠을 여기서 샀네? 가격을 봤더니 16,000원대에 매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쩐지 요새 주가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폭등해 버렸죠. 그러니까 온라인 파트너스가 들어왔다는 건 뭐죠? 이게 목적이 단순 투자가 아니에요. 일반 투자입니다. 일반 투자는 경영에 간섭한다기보다는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주 제한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간섭하는 거예요. 주주 가치 목적에서. 그래서 의미가 있고, 솔루엠 아시죠? 여기 가격 표식에 이런 이제 그 유리병이 있으면 이런 거 얼마 이게 표시해 주는 거죠. 인건비 절약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던 기업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웠냐면, 아니 이렇게 수주도 잘 되고 인건비 줄여주고 까르푸, 테스코, 예, 알디 이렇게 잘 나가는 유통사들이 다 고객사고 세계시장 점유율 2위고 예, 국내는 1위고 가전 매장도 들어가고 이 스페이스X 공장에도 들어가고 뭐 가격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로 보여주는 거죠. 수주 잔고가 2.2조가 넘고 지금 시총이 7천억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아쉬웠냐면 수주는 많은데 매출에 반영이 안 돼요.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이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내년부터 좋아질 거는 얘기가 많아요. 올해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아예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TV용 부품이 있어요. TV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데 3인 보드라고 하는데 그건 업황이 안 좋죠. TV 업황이 안 좋죠. 근데 이제 뭐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26년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관점인데 예, 제가 찾다 보니까 요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소액주주 분들이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주주 가치를 좀 훼손을 했고 이게 시총이 15.6이나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최대주주 우호지분 늘리려고 그냥 편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더 심각한 부분이 이겁니다. 허위공시랑 내부자 거래. 저도 찾아봤거든요. 차남 전세욱 상무와 관련해 법인 설립과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차남 전 상무가 지인 김모 씨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회사 와이스타 ENC라는 기업을. 뭐 만들 수도 있죠. 뭐 그죠? 회사 만드는 거 자유니까 그거 만들어서 자기가 사업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솔루엠이 여기다 일감 몰아주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사옥 인테리어, 사내카페, 레스토랑, 운영, 미술관, 청소 영역 이 솔루엠 내부 업무, 그러니까 솔루엠에서 이런 것들이 신사옥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을 와이스타 ENC에 맡긴 것 같아요. 그러면 솔루엠이 용역을 주니까 이 회사는 돈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주돈 어떻게 보면 이게 비용인데 차남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래 이게 대주주 일가 보면 비상장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터널 뚫어서 회사 돈을 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부정한 내부 거래로 회사 자금이 최소 100억 정도 오너 일가와 관련된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이거 회사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좀 황당하시죠? 솔루엠 주주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전성호 대표의 배우자인 그 하운숙 씨가 동생 전선도 씨와 공동 대표로 있던 회사가 나섬인데 여기에 이 나섬이 솔루엠에 부동산을 넘겨버렸대요. 그럼 52억 또 받은 거예요. 폐업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좀 갑자기 황당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저도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보다가.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왜 지분을 투자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는 괜찮아요. 펀더멘털 자체는. 저 ESR 세계 2위예요. 저 시장 커집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폭등해 버린 거죠. 예. 주주가치 훼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장남 전동욱 상무가 치과체인 메디그라운드를 솔루엠 자회사인 솔루엠 헬스케어에 무리하게 또 합병시켜서 대주주시요. 그러니까 솔루엠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자녀나 여기 부인이.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해달라. 회사 측에서도 일단 답변을 해주기로 했는데 좀 미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어쨌든 온라인 파트너스 지분 매입했고 행동에 나설 것 같고요.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뭐 이런 합병, 이 모두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린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를 바로 잡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상폭 개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의 본질 가치는 ESL이고요. 이게 수주잔고 2조 넘겼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해서 주주환원 잘 하고 이러면 기업 가치도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실적도 실적인데 그걸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올라서 일단 3205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요 기업들 보시면 삼성전자 빠졌지만 하이닉스가 오늘 분위기가 좋았고요. 또 삼성바이오 올랐고 LG엔솔은 조금 오늘 빠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오늘 하나오션은 아마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물량 부담 우려로 좀 빠졌던 것 같고 HMM은 아까 설명드렸고 포스코는 또 반대로 빠졌고 SK스퀘어, 현대일렉트릭은 뚜렷한 이슈는 없었지만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좋았고 네, HD 현대 마린솔루션, 두산 네, 급등했습니다. 크게 빠진 거는 이제 뭐 CJ는 합병설이 있어요. 올리브영과 뭐 실적도 좋지만 올랐고 하나오션 정도만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랑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ABL 바이오, 코오롱티 바이오가 좋았고요. 여전히 젠백스, D&D 파마텍, 올릭스 타 바이오입니다. 오스코테 예, 한마디로 바이오가 시장 이끌었다. VT는 오늘 좀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LNC 바이오 아까 아시죠? 그 휴메딕스 그 엘라베리토 그거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유통사가 휴메딕스. 그래서 그 SNS 의사분의 그 내용 때문에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황이고 오늘 좀 빠진 거는 예, VT 실력 화장품이 좀 안 좋았고 많이 올랐던 이제 호텔도 오늘 조금 빠졌고 조선기자재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기업은 일단 많이 오른 거는 휴메딕스, LNC바이오, 한솔아이온스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반도체, 부품, SM코어, 그리고 FST도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진 거는 좋은 사람들 VT, 파이넴텍, ST팜, SNS텍은 좀 빠졌고요. 예, 코스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솔레임 아까 설명드렸는데 뭐 왜 오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션플랜트도 아주 뜨겁습니다. 오히려 이제 처음엔 매각 때문에 빠졌다가 그냥 계속 폭발하고 있고 두얼 이 자동차 부품이죠. CJ 합병설, 올리브영과 SKC 그리고 산일전기도 오늘 다시 올랐고 하이닉스 좋았고 LNF, 하나비전, 하이브. 반면 오늘 LIG 넥슨, 달바글로벌,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방산하고 조선 일부랑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코스닥은 좋아요. 올라갈 분위기예요. 그냥 차트만 보면 코스닥은 위를 열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코스닥은 오른 게 없어요. 열어도 괜찮. 그래서 이것만 보면 코스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9월은 그죠? 코스피는 너무 여기서 엄청 올라버렸죠. 그래서 좀 더 쉴 것 같고 네, 되게 견조한데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차트가 더 분위기가 좀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섹터는 CXL 관련주가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주 중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철강 중소형, 굴삭기 회사 중에 진성TC, 온디바이스 AI 좋았고 그리고 RNA, 예, 면역항암제, 미용 의료기기, 의료 AI 예, 오늘 아까 이제 설명드린 루닛이 좋았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선 오늘 한솔아이온스가 유독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유리기판도 좋았고요. 반도체 장비도 일부 상승. 다만 오늘 2차전지 안 좋았고 비료회사 좀 빠졌고요. 항공기 부품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요새 항공 쪽은 좀 재미가 없죠. 자동차도 모비스만 좋아요. 모비스 혼자 그냥 32만원 넘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오늘 조금 빠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정말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정신이 바빴고 다음 주는 제가 정말 더 바쁩니다. 다른 게 바쁜 게 아니라 강연회가 좀 많아가지고 9월이 너무 많아요. 9월에 좀 강연회가 섭외가 좀 많아가지고 9월은 되게 좀 바쁠 것 같아서 뭐 그래도 어쨌든 제가 방송은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갈아 넣어서라도 예, 쪼개서라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은 이제 실적 발표 2탄 올라옵니다. 2분기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은 하이브리드 카를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방송도 좀 함께 배우기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